에스더 4장에서 6장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 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단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재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혜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정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 뜰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리야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